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1년 내내 나는 감기 달고 살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은 감기가 아니라 비염 환자셨던 겁니다. 저도 비염이 있고요. 질병 같지도 않으면서 뭔가 상당히 불편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품위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이 겨울에 더 심해지는 비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비염은 질병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치료는 또 굉장히 다양해서 뿌리는 스프레이부터 큰 수술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내게 맞는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다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양산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다희입니다. 네, 선생님은 코 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자세한 것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초 학습부터 선생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저희들이 코 안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네. 저희 코 안은 선생님 어떻게 생겼죠? 저희 코안은 우리 이제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코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코 안에 이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간이 되겠죠. 네. 거기가 이제 비강이 되겠고요. 그 비강 안에는 이제 우리 공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이제 구조물들이 있는데 네. 이제 코에는 크게 3개의 덧살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살짝 볼록 튀어나온 부분 3개가 보입니다, 지금.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위에서부터 예. 차례대로 상비각계 그리고 중비각계, 하비각계 이렇게 되겠고 예. 이제 코 뒤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인두가 나오는데 예. 그 부분을 특히 이제 코 뒤쪽에 있다고 해서 이제 비인두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림에서는 까맣게 보이는 저 부분이 이제 비강, 네네. 예, 코 공간이란 뜻이 될 것이고, 네. 저 안에 이제 뭔가 염증이 생긴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염증이 생기면 아래 그림이 이제 나오는데 뭔가 색깔도 모양도 좀 변하나 봅니다. 네, 비염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코 안에 그러니까 비염은 말 그대로 코 안에 염증이 되기 때문에 예.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저기 정상 점막에서는 이제 색깔이 이제 네. 붉게 건강한 색을 띠고 예. 그다음에 공기가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게 딱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제 비염이 생기게 되면 이제 분비물들이 나오면서 이제 코 안에 숨을 잘 못 쉬도록 예. 이제 콧물이 고이게 되고 예. 그다음에 점막이 부어서 이제 코막힘이 발생하게 되고 뭔가 왼쪽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는 네. 부어 올랐고 하얗게 보이는 저게 지금 이제 막 분비물들이 많이 네. 콧물이 나오는 그런 모양인가 봅니다. 비염도 저희는 그냥 다 알레르기성 비염인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비염도 있다면서요? 예, 비염은 우리가 보통 흔히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예. 이제 비알레르기성 비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우리가 항원,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에 노출되게 되면은 이제 이뮤노글로불린 E 매개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이제 코 안에 염증이 생겨서 아까 우리 그림 보신 것처럼 이제 네. 붓고 콧물, 분비물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 되겠고 예. 이제 비알러지성 비염은 그런 면역 반응 없이도 어. 우리가 코 안이 붓고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알레르기도 없는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점막에 대한 감수성이 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오염된 물질, 우리 미세먼지 많은 날 예. 비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온도차에 네. 의해서 생긴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밥 먹을 때만 되면 콧물이 나와. 네. 이것도 비염이에요, 선생님?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비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알러지성 비염의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 예. 보통 자율신경계 이상 반응을 이제 유력한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예. 이제 그 식사를 하실 때 예. 이제 이런 뭐 맛을 느낀다든지 예. 혹은 입 점막도 하나의 점막이기 때문에 아, 거기 그렇지. 음식물이 닿는 반응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예. 이제 특히나 이제 뜨거운 거 드실 때 보면은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극을 줘서 이제 콧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찌개 같은 거, 매운 거 이런 거 드실 때 계속 코 풀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정말 많아요. 그다음에 위축성 비염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선생님. 이건 네네. 뭐예요? 위축성 비염은 이제 우리가 코 안의 점막이 이제 건강하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콧물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촉촉하게 만들고 그 크기, 부피를 유지해서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휙휙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 점막이 기능이 떨어져서 분비물이 원활하게 분비도 안 되고 옮기지도 수송 기능도 점막의 수송 기능도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코가 위축 점막이 줄어들면서 네. 과도하게 넓어지면서 예. 오히려 공기 흐름이 느리게 되면서 코막힘을 느끼는 네. 네, 그런 비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염의 원인 물질 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에서는 뭐 진먼지, 진드기 이런 거 얘기합니다. 네. 그거 말고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가장 흔한 거는 뭐 뭐니 해도 진먼지, 진드기가 되겠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요즘 반려동물로 자주 키우는 뭐 강아지나 털. 네, 고양이 네. 털 같은 게 이렇게 날리거나 하면은 예. 이제 재채기 나고 콧물 코막힘 생길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흔히 환절기, 네. 이제 봄 가을철에 있는 뭐 꽃가루, 네. 풀, 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예. 이제 보통 보면 특이한 거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젊은 층에는 네. 이제 고양이나 이제 강아지 네. 털 알러지가 좀 더 많고 그 외에 이제 연령이 높아져 갈수록 네. 그런 거는 상당히 떨어지면서 이제 풀이나 네, 나무 알러지가 더 많이 생긴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른쪽 그래프가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네. 도시와 네. 읍면으로 갔는데 그 뭐 특별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가 알러지가 이제 네. 가장 흔한 게 예. 이제 아무래도 진먼지, 진드기, 예. 그다음에 뭐 풀이나 이런 거다 보니까 우리 보통 이제 비염 치료를 위해서 네. 이제 뭐 공기 좋은데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예, 예. 치료를 하겠다 예. 해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통계를 내보면 네. 이제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그런 풀 이런 것들은 도시랑 시골이랑 큰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더라. 네네. 유의들 쭉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운동이랑 비만도 원인이 된다고 나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운동도 보면은 이제 환자분들 가끔 오시면은 저는 이제 달리기 이렇게 러닝머신 정말 좋아하는데 네. 이제 운동만 하면은 콧물이 나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교감신경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땀이 이렇게 나면서 네. 이제 혈액순환 빨라지고 이제 코 점막도 이제 활성화되는데 예. 그게 좀 과하신 분들은 네. 이제 콧물이나 같은 게 좀 많이 날 수 있어요. 이분들도 해결을 할 수는 있죠. 방법은 있는 거죠. 네, 충분히 증상을 조절하는 그렇죠. 약을 쓰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운동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비만도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비염도 예. 어쨌든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신체에서 면역 반응이라든지 어떤 염증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예. 신체 조건이 예. 안 되면은 증상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네. 이제 비만하게 되면은 예. 그런 뭐 신체 어떤 면역 기능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나의 원인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경험자입니다. 살을 뺐더니 비염이 좋아진 케이스가 저도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운동을 안 할 핑계를 하나 얻었나 했는데 살을 빼야 할 이유도 또 하나 생긴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비염의 증상은 뭐 코 막히고 콧물 나는 것 정도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증상들이 있나요? 비염 증상은 보통 우린 4가지 정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콧물, 특히 맑은 콧물, 네. 그다음에 코막힘, 그리고 2가지는 이제 재채기라든지 예. 아니면 가려움증, 예. 이렇게 간질간질하면서 재채기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증상이고, 네. 그 4가지가 이제 비염의 4대 증상이고, 그 외에는 이제 계속 비염이 만성으로 가면서 눈 밑에 오래 하신 분들 다크서클 있어요. 네네. 그죠, 예. 그런 정맥 우려혈 같은 게 생기면서 이제 예. 까맣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생기고 음. 이제 자꾸 만지니까 이제 코에 주름도 생기고. 그런 아기들 있더라고요. 네네네. 보니까. 예, 계속 예. 이렇게 만지니까 이 가로로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주름이 경우가. 생기고. 네네네.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코에 주름이 생기고 다크서클이 생기고 하면 부모님들이 진짜 마음이 무너질 텐데 맞아요.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입니다. 네. 선생님도 혹시 비염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둘 다 지금 비염 환자입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국민 전체에서 비염 환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그 질병관리청에서 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 낸 걸 보면은 전 국민의 15%.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00만 명 가까이. 근데 2020년이 되면서 예. 오히려 18%로 늘어났어요. 늘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비염 환자분들은 증가 추세에 있다 보시면 되고 예.
특히 이제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는 특히 어린애들 음. 제일 많고 그다음 젊은 층에서 많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 네. 오히려 이제 알러지 비염이 감소하는 만큼 그런 아까 말씀드린 위축성 비염이라든지 네. 노인성 비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음. 비염 환자 전체는 예. 계속 유지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 더 심해진다. 저도 그렇게 선생님 느낍니다. 겨울에 비염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겨울은 아무래도 이제 춥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코안은 항상 따뜻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네. 습도가 일정 부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춥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네. 그거를 보상해 주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콧물도 많이 분비되고 그다음에 온도를 이제 올려야 되니까 네. 혈관도 많이 예. 따뜻한 피를 많이 돌려서 따뜻하게 어. 유지하려고 하고 예.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너무 추우면 이런 기능들이 이제 조금 이제 원활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콧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찬 공기 때문에 옮기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코 안에 계속 고여 있게 되고 음. 그런 콧물들이 고여 있으니까 이렇게 콧물이 많이 나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네. 콧물이 고여 있으니까 숨 쉬는 게 좀 원활하지가 않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비염 증상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죠. 겨울이 되면 자연스럽게 비염 환자분들은 고생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 네네. 예, 예. 보통은 당연한 거다. 조금 더 자주 생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이제 방송 보시면서 그러면 나도 저거 비염인가 싶으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서 네네. 내가 비염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 이제 콧물, 코막힘, 그다음에 재채기, 가려움증. 네. 그리고 그 증상이 오래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제 뭐 감기 걸리거나 컨디션 나쁘거나 하면 예. 하루 이틀은 뭐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예. 네네.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렇게는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 그것도 예. 비염이지만 이제 만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통상 말하는 비염은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기간에 따라 생각할 음. 수가 있고 그런 4가지 증상이 있으면은 일단은 그게 오래 가고 네. 혹은 계절 예. 이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예. 반복이 되고 음. 그렇게 하면 비염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100% 비염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 네네 다른 예. 뭐 축농증이라든지 음. 아니면 비중격 망곡이라든지 음. 그런 다른 것들이 이제 비염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제 병원에 음. 이제 가셔가지고 이게 비염이 맞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죠.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선생님 축농증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음. 요게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제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많이들 오셔서 네. 저 비염이에요, 저 축농증이에요, 축농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진단하고 오시죠. 보통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2개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비염과 축농증을 구분하는 방법은 음. 부위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비염은 아까 우리가 구조에서 말씀드렸던 비강에 생기는 거라 보시면 되고 예. 축농증은 우리가 다른 말로 부비동염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축농증은 비강이 아닌 음. 비강 주변에 있는 음. 부비동에 생긴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축농증은 이제 농이 축적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비동이 이렇게 이제 단지처럼 이렇게 탁 생겼거든요. 네. 거기 이제 농이 쭉쭉쭉쭉쭉쭉 쌓여가면 예. 너무 많이 쌓여서 흘러나오겠죠. 넘치면 예. 넘치면 이제 비강 코 안으로 흘러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에서 콧물이 나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 축농증은 코에서 나는 게 아니다. 예. 부비동에서 예. 코로 흘러나와서 코로 나오는 거지 음. 코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맑은 콧물도 아니잖아요. 네, 축농증은. 노랗게 보통 노랗게 나오죠. 네. 고름 같은 게 고여 있다가 나오는 거라서 노란 네네. 콧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축농증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 비중격 만곡 이거는 네. 뭐가 이렇게 휘었나 봐요, 선생님. 네네. 이제 우리가 왼쪽 코, 오른쪽 코를 나누는데 예. 그 나누는 이렇게 칸막이. 가운데 칸막이가 네, 있어. 가운데 칸막이가 있거든요. 예. 칸막이를 중심으로 왼쪽 코, 오른쪽 코를 나뉘는데 칸막이는 크게 이제 뼈와 뭐 연골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 뼈랑 연골이 우리가 이제 뭐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 완전히 자로 잰 듯이 펴져 있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람마다 휜 정도 다른데 네. 어떤 분들은 이게 엄청 많이 휘신 분들이 있어요. 요렇게. 예. 그러면 요렇게. 한쪽이 막히겠네요. 예, 요렇게 휘게 되면은 어. 이제 휘어 있는 쪽이 막히고 예. 반대쪽은 이제 오히려 너무 넓어서
코막힘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몸에 보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아까 말한 덧살이 오히려 잘합니다. 아, 네. 그럼 결국 양쪽이 다 막히게 되는. 네네네. 그런 그런 일이 경우도 있죠. 감기랑 비염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크게 이제 증상이랑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간은 우리 보통 감기를 앓는다 하면은 음. 이제 10일을 보통 잘 넘기지 않아요. 이제 네. 너무 막 열나고 막 힘든데 네. 보통 그게 한 달 간다. 그건 사실 드물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비염은 이제 뭐 한 달 이상, 1년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기간에 구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증상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비염 증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생길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감기라 하면은 거기에 동반해서 네. 이제 뭐 좀 목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뭐 열이 좀 난다든지 예. 몸살이 좀 있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죠. 되게 치료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크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약물요법 약물, 있고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 수술. 네, 그렇게 있는데 음. 약은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네. 나눌 수 있거든요. 이제 먹는 약, 네. 그다음에 이제 뿌리는 약. 이제 먹는 약은 이제 크게 뭐 항히스타민제라든지 류코트리엔 기량제, 이제 항우열제 같은 약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우리 이제 병원을 가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증상을 보고 처방을 해 주실 거고 예. 그다음에 뿌리는 네. 약은 이제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 단독 제제 혹은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가 복합된 제제 네. 뭐 그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고 예. 이제 분무해 주시게 되면은 예. 이제 그 비염 증상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는 약을 쓰는 게 일단 기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 네. 뿌리는 약이 스테로이드가 기본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게 맞습니다. 최근에 조금 바뀐 내용이라 네.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 제제로 된 거를 코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이거 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네.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예. 이제 우리 뭐 다른 여러 질환에도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이제 먹는 거는 네. 이제 먹는 순간 우리 몸에서 피를 타고 이제 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코만 치료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먹는다 네. 하면은 치료는 요만큼, 네. 스테로이드는 전신을 돌기 때문에 예. 나온 약이 이제 국소적으로 네. 코에만 딱 작용할 수 있게 뿌리는 약이고 예.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이제 코에 뿌려주게 되면은 코 점막이 이렇게 스테로이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흡수를 하면서 염증 반응, 네. 비염 반응 조절을 하는데 음. 요거는 신체 흡수율이 낮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큼 뿌렸을 때 네. 실제로 몸 안에 예. 우리 코 말고 우리 몸 안에 어. 들어와서 우리 전신에 영향을 주는 거는 채 2%가 안 돼요. 정말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신체로 흡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음. 지속적으로 예. 오래 사용하셔도 어. 부작용이 크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뿌릴 때도 약간 주의사항이 있다면서요. 방법이 좀 다르다. 네네. 예. 왼쪽 코에 뿌린다 하면은 오른손으로 약을 잡고 왼쪽 콧구멍에 넣은 다음에 왼쪽 귀를 향해서 네. 뿌려주되 고개를 너무 들지 않고 네. 저는 고개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고개를 들면은 약이 뒤로 넘어가면서 예. 그래서 쓴맛을 아이고 느끼시는구나. 쓰다. 네, 아, 왜 우리 이게 안연고나 안약 넣을 때도 고개 들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코에 뭐 넣을 때도 이렇게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맞아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쏘시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뿌리는 약 저희들이 설명을 방금 들었고요. 면역 치료라는 게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 네네. 이것도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염을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이제 비염을 어떻게 비염 자체를 뭐 없애겠다 예. 혹은 뭐 줄여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사실 지금 비염 치료는 이제 증상 조절, 그렇죠. 이제 코막힘이나 콧물 이런 것들을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데 집중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면역 치료는 이제 앞서 말한 그런 치료와의 다른 점이라면 이제 비염 자체를 조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한번 네. 해보자. 네네. 네. 원인 치료를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면역 치료가 되겠고 예.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주사제, 음. 피하 주사, 피부 밑에 이렇게 살짝 놓는 피하 주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설화정이라고 해서 혀 밑에 녹여서 하는 약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치료 효과는 이제 논문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면역 치료는 이제 조건은 우리가 항원이 좀 뚜렷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진먼지 진드기면 진먼지 진드기 이렇게 딱 뭐 고양이 강아지면은 예.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딱 예. 이렇게 있어서
타겟을 정해서 이제 치료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설화정은 우리가 장점은 집에서도 이제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병원을 매번 안 가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설화정은 진먼지 진드기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비염의 치료, 약물 치료, 그다음에 면역 치료 알아봤고요. 이제 가끔은 수술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염 수술은 이제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에서 이제 수술에 해당하는데 예. 우리가 비염 치료할 때 이제 가장 힘든 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4가지 증상 중에 네. 코막힘은 약물로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더러. 그래서 이제 그런 코막힘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게 이제 비염 수술이 되겠고 이제 수술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이제 합의각계, 네. 우리 코에 있는 안에 있는 그런 덧살들 중에 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제일 아래쪽에 있고 제일 크죠. 네. 네, 그래서 합의각계가 우리가 비염을 자주 앓으면서 너무 커지면 네. 이제 코막힘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크기를 줄여주는 합의각계 축소술을 이제 가장 많이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냥 칼로 그냥 싹 도려내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제 일단은 가장 핵심은 이제 코 안에 점막, 합의각계의 점막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합의각계 점막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일부 칼이나 가위 그런 네.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낸 다음에 예. 이렇게 붙여주는 예. 네, 그렇게 해서 크기를 축소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우리 셀론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보통 네. 그 저기 합의각계에다가 수술 기구 바늘을 찌른 다음에 이제 라디오 주파수에 해당하는 우리가 전류를 흘려가지고 이제 축소시켜주는 거예요. 예. 크기를 축소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미세 절삭기가 있거든요. 예. 수술기구. 그래서 이게 또 도도도도도 하면서 이제 절삭하는 건데 예. 그거를 점막 밑으로 점막을 보호해야 되니까 예. 점막 밑으로 넣어서 네. 이제 크기를 줄여주는 방법. 보통은 그 3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약간 무식한 상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냥 확 걷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코가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네. 점막은 점막대로 살려두고 커지고 부어 있는 합의각계 안쪽을 줄이는 살짝 줄이는 그런 시술을 하시는 거네요. 결국 비염을 치료한 게 아니네. 네, 네, 그죠? 맞습니다. 합의각계의 사이즈만 줄인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염은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비염 수술할 때 이제 많은 오해가 있는데 네. 우리 다른 수술도 뭐 그렇지만은 비염 수술이라 하면 네. 이름이 비염 수술이니까 네. 아, 내가 이 비염 수술을 하면 예. 비염이 없어지겠구나 예. 하고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맹장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죠. 떼내면 그냥 해결되겠거니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네. 그런데 맹장 수술하면은 예. 맹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비염 수술을 하면 비염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이 비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비염 수술을 한다고 해서 네. 비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비염 수술을 해서 코막힘 좋아질 거거든요. 네. 비염 수술하면 아까 넓어졌으니까.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어. 공간 좋아지니까 비염 없어졌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지내게 되면은 네. 재발할 수 있죠. 그러면 계속 비염 관리는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저희들이 조금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아까 저희들이 합의각계 사이즈를 줄이는 거 얘기 나왔었는데 네. 비중격도 이렇게 약간 만국이 되면 얘도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해주신다면서요, 수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막힘이 이제 가장 비염에서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제 실제로 보면 코뼈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예. 네네 코 휜 쪽으로 해가지고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비염이 동반되어 있다 네. 하면 코막힘이 훨씬 심해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비염으로 오셨는데 예. 코 안을 보니 비염에다가 코가 휜 경우 예. 이런 경우 이제 증상이 훨씬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만으로 조절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염 수술, 아까 합의각계 축소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펴주게 되면 예. 이제 그런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요렇게 하고 나면 선생님 나중에 후유증이 남거나 네. 부작용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아요? 수술하고 나서 코피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점막을 보존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지만 네. 그래도 점막 기능, 네. 분비물의 수송 기능이라든지 예. 그런 온도 습도를 유지하는 기능
그런 게 조금 떨어져서 이제 코 안에 이제 음. 딱지, 가피 같은 게 생긴다든지 네.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이제 예.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아. 이제 아까 말한 위축성 비염처럼 예. 코 안이 너무 넓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바람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산골짜기 같은 데서 바람이 휙 지나가잖아요. 네. 이제 공간이 좁으면 바람이 휙휙 잘 지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넓어져 가지고 공기가 오히려 천천히 흐르니까 하. 코가 막히네 이럴 예. 수가 있죠. 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점막을 보존한다 그런 수술법이 이제 보편화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점막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을 대부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런 합병증 발생률 자체는 굉장히 낮아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런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죠. 애가 비염이 있는데 애가 잘 때 코도 좀 보는 것 같고 입도 조금 벌리고 자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으로 연결이 돼서 나중에 애가 키가 안 자라고 성적이 떨어지고 이런 거 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아이들의 비염이 수면 무호흡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까? 보통은 이제 연결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안 같아요. 된다. 왜냐 그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염은 주로 이제 비강, 우리 코 안의 공간, 비강 내에 생긴다 보시면 되고 네. 그런 수면 무호흡, 코골이는 네. 우리가 코골이라고 하니까 코에서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 보통 예.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코골이는 이제 물론 이제 코 안의 문제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우리 비인두 혹은 구인두 훨씬 더 뒤쪽에 있는. 네, 훨씬 더 뒤쪽에 음. 그쪽 부분이 조금 더 네. 수면 무호흡에 관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콧물을 풀지 말고 삼키라라고 하십니다. 아, 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코 안에 콧물이 많이 있으면 예. 풀어야 되잖아요. 흥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흥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코 안에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강이랑 연결된 다른 구멍, 음. 예를 들면은 부비동으로 향하는 구멍이라든지 예. 콧구멍 말고 예. 부비동으로 향하는 구멍이라든지 아니면 귀로 향하는 구멍, 예. 이관, 이제 귀로 향하는 구멍이라든지 아니면은 뒤쪽 비인두 구멍 네. 그런 구멍으로 콧물이 빠질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공기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예. 코 안에서 이게 뺑뺑뺑뺑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잘 안 빠지는 것 같긴 해요. 일부 나오지만 많이 예. 보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음. 난 정말 풀어야겠다 네. 생각이 드시면 어. 들이마시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선생님 노하우 있습니까? 전문적인 노하우 있습니까? 코 노하우요? 잘 삼키는 노하우. 그렇죠. 저도 비염이 있어서 이제 예. 가끔 하는데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기 쪽에 이제 내비 밸브가 네. 이제 가장 좁거든요. 예. 그래서 내비 밸브를 이렇게 당겨주면 조금 넓어집니다. 예. 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이쪽 코가 막힌다. 그럼 막히는 코의 내비 밸브를 열어주고 네. 반대쪽 코를 막아준 다음에 막고. 한 번에 강하게 하시면은 예. 콧물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코 안에 콧물은 제거가 되겠죠. 네. 요렇게 하시는 게 이제 밖으로 억지로 풀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히려 낫다. 낫다. 네. 예. 혹시 밖에서 이렇게 코 삼키시는 분들 보면 저희 프로그램 보신 분들이니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 이미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비염 있으신 분들은 코 세척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네. 이게 정말 괜찮은 방법인 건지 네. 그다음에 꼭 생리식염수를 써야 하는 건지 네. 그것만 답을 좀 부탁드릴까요, 선생님?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네. 여기 얼굴에 밤에 저녁에 뭐가 많이 만져보면 묻어있죠. 먼지도 많고 네. 뭐 심한 경우는 휴지로 닦아보면은 막 그렇잖아요. 휴지 그렇죠. 예, 예. 새카매지거나 노래지거나 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코로 숨을 하루에도 뭐 수천 번, 뭐 수만 번 이렇게 쉬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쌓여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먼지들이 이제 염증, 비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치 세수하듯이 예. 똑같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세수하는 것처럼 코 안도 씻어서 네.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비염이 잘 안 생기겠죠. 예.
훨씬 도움이 되고 예. 근데 생리식염수를 쓰는 이유는 이게 생리식염수가 우리 몸 안에 예. 있는 딱 0.9% 소금물 비율이거든요. 네. 이제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코를 씻어내면서 점막의 자극을 예.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예. 우리 좀 더 자연스럽게 이물질만 씻어내면서 코 안의 자극은 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코가 따가워서 수돗물을 못 쓰십니다. 그렇죠. 약국에 생리식염수 깨끗하게 무균 처리된 게 파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코 세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그 비염의 원인, 증상, 치료, 그다음 코 제대로 콧물 처리하는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네, 제 네. 코가 좀 시원하게 뚫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많은 설명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다희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건강격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은 얘기했습니다. 강한 신체는 강한 정신을 만든다고 했죠. 건강한 코는 정신을 맑게 만들 겁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